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1학기의 마지막 시험을 향해 달려가는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은 이렇게 많은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했던 것들을 차례대로 우리 밟아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조금 빨리 우리 진행을 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글씨가 왜 이렇게 두껍지? 이렇게 웬만하면 오늘 한 테크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또는 발표 불안 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명칭은 정확하게 말하기 불안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하기 불안이 뭐예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뭘까? 스피킹 할 때 뭐다?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불안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 요거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같이 지금 펼쳐가지고 보시면서 체크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말하기 불안은 뭐다? 그냥 우리가 스피킹 할 때마다 불안을 느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언제 느끼는 거다? 핵심은 공식적 상황에서 말할 때 느끼는 불안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말하기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면 딱 세 가지 꼽을 수 있어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 하에 첫 번째, 선생님 말하기 불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유형에 해당하는 원인들이 무엇이 있어요?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거 좀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대처 방안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될까? 유형이 뭔지 알아야만 우리가 그에 맞는 유형들을, 그에 맞는 원인과 대처 방안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에는 몇 가지 있다? 한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네 가지 있다, 다섯 가지 있다? 그렇지! 두 가지 있다. 상황, 이 글씨가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상황 불안과 성향 불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지요? 자, 그럼 상황 불안이 뭐고 성향 불안이 뭔지, 내가 이게 왜 그게 상황 불안이야? 왜 그게 성향 불안이야? 그거 잘 캐치 할 수 있어야겠죠? 그거 잘 한번 다듬어 보세요. 사례 가지고. 자, 그러면 상황 불안은 주로 언제 느낀다 했어? 우리 평소에는 어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깨발랄한 친구인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애가 이러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런 걸 어떻게 뭐라고 한다? 상황 불안이라고 한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평가하는 자리, 아니면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얘가 그 상황만 되면 떨더라 라는 뉘앙스를 보이면 뭐다? 상황 불안이다. 그럼 성향 불안은 뭐예요 선생님? 하면은 원래부터 이 친구가 원체 자존감이 낮다던가 아니면 내성적인 어떤 특유의 성격 때문이다. 또는 난 바보야, 난 안 됐어, 난 멍청이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아 개념이 어떻다? 굉장히 부정적일 때 우리가 성향 불안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준비 부족이라든가 성향 불안은 뭐 공식성 또는 뭐 평가 자리, 뭐 이런 특수 상황들. 성향 불안은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부정적 자아 개념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말고도 자존감이 낮아요. 또 뭐 있을까? 또 뭐 있었니? 우리 거기 보면 또 뭐 있었니? 아무튼 한번 학습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처 방안에는 또 그럼 이걸 맞춰서 어떻게, 준비 부족하면 어떻게 해라? 뒤통수 팍 때리면서 야 임마 네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떠는 거 아니야? 준비를 열심히 하려무나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면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떠는 것 같아 하면 그 공식적인 자리를 좀 즐겨보도록 인식을 좀 전환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겠지. 핵심적인 건 준비를 똑바로 해라. 그게 우리 상황불안의 핵심이고, 자, 부정적 자아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 바꿔주세요.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정말 똑똑한 친구야. 하고 자아 개념을 계속 바꿀 수 있도록 선순환 시켜주면 된다. 근데 그거 말고 자존감이 낮아서 아니면 성향 자체가 너무 맨날 떨어서 식은땀을 흘리고 이런 어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잼 하다가 다리도 쪼물쪼물 전체적으로 쪼물쪼물 하던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점점점 느리는 체계적 둔감법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에 확 몰아쳐가지고 실제 상황에 노출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기 불안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교과서에 나온 활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인들이 뭐더라?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들 찾는 거. 우리가 말만 조금씩 달랐지 그 속에서 이 친구들가 뭐 송우연 학생이라고 나오지 거기 활동지에는. 그리고 또 말하기 불안을 겪었다가 극복했던 친구의 어떤 그 얘기도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뭐니? 어떤 인식을 전환시켜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했다든가 아니면 이 친구는 뭔가 애들이 나보고 뭘 하면 어떡하지?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불안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원인 찾아내고 싫어하는 이유 찾아내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 뭘지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 활동을 했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우리가 현 말하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찾아낼까?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뭐부터 해볼까? 미스터 방부터 해볼까? 자, 미스터 방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미스터 방이라고 하자. 방과 미스터 방에 우리 아주 진한 사람 백이 나오고 S 소희가 나옵니다. 맞죠? 자, 이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소설을 왜 배웠어? 그게 중요하겠지? 우리 제목이 뭐였니? 사회를 비추는 문학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문학 속에 우리가 작품 속에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 속에 어떤 게 숨어 있다? 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 그 사회적 배경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온 사회적 현실을 찾아내려면 어떤 거 주로 찾아보면 된다고 했어? 소재라던가 또 뭐 인물들의 모습 이런 것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있다. 뭐 그게 소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작가가 의도가 뭘까? 이런 것까지 추론해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스터 방에서는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설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안에 나온 소설의 배경은 뭐였니? 1945년 해방 직후라는 우리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 사회적 배경이 어땠는가 한번 자세하게 우리 들여다보는 활동도 해봤었는데 어땠니? 자, 집안에 있는 밥그릇까지 모조리 다 가져가는 일본 사람들 어때? 쉽지 않을까? 맞지?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내 밥 벌어먹고 사는 이제는 밥그릇까지 들고 싸그리 들고 가가지고 전쟁에 써버리네? 그런 시대였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본이 어떻게 되지? 망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 지면서. 그러자 우리가 드디어 독립이 찾아왔나? 라는 희망을 갖기도 잠시 미국이 곧바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간접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좀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인물들을 얘기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우리가 소설을 미리 봐서 알지만 이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어? 신기료 장수를 하다가 S소위의 통역관으로 바뀌면서
출세한 사람이야. 맞지? 그것도 잠시긴 하지만 백주사는 어떤 인물이었어? 아들내미 잘 둔 덕에 친일 경찰 아들내미 덕에 권력을 잘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 두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다? 때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배경을 모르고 봤다면 어땠을까? 배경을 모르고 봤으면 미스터 방이란 인물이나 백주사란 인물 전부 다 저 당시에 그러고 살았겠지? 뭐 저렇겠지? 어이구 이 찌질한 놈 하면서 끝났을 것을 우리가 이 사회적 배경을 알고 들여다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인물을 어떻게 보기 시작해?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배경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 꼭 잘 기억을 해놔야겠지?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에서 내가 뭐 중요하다 했니? 인물. 당연히 중요하지. 왜? 갈등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니까. 그러면 캐릭터. 우리 파악해야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성격을 파악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인물들 간의 관계라든가 인물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 중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사건, 즉 갈등이 어떻게 끝나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 특히나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되게 엎어커 맞으면서 하찮게 끝나버려. 과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며 왜 작가가 이렇게 끝냈을까? 그것도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서 우리 이 안에 나온 표현들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뭐 시점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빼고. 맞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활동지에 다 녹아 들어져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당연히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배웠어? 사회문화적 배경 배웠죠? 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찾는 것도 낼 수 있겠지만 사회적 배경, 왜 하필 다른 시대도 많고 다른 배경도 많은데 이 배경을 선택하시고 이런 얘기를 펼쳤을까? 즉 사회문화적 배경 가지고 우리가 주제의식과 작가 의도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감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요거 정리하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의 핵심 표현은 뭐였어? 참고로 풍자였지. 이것이 왜 풍자인가? 그것도 한번 다시 고민을. 아니다. 지금 하자. 자, 풍자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했어? 웃음과 비판이 중요하다 했지. 자, 그러면 무엇이 웃겨? 찾는 것, 즉 어떤 부분에서 희화화라는 표현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무엇을 비판해? 그렇게 웃겨가지고 이 사람이 비꼬고 있는 거, 꼽주고 있는 거 도대체 뭐야? 그거 한번 찾아보라 했잖아. 우리 각각 소설에서 다 찾아봤어요. 맞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소설 읽어보시면 소설이 훨씬 더 쫀쫀하게 읽히면서 아마도 이런 거 묻지 않을까?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나눠줬던 모든 활동지와 내용 정리 활동지 그리고 본문 활동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곱씹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지장 없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얼굴 반찬 봅시다. 자, 얼굴 반찬은 생각보다 쉬웠어. 그렇지 않니? 자, 얼굴 반찬은 일단은 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강규 시인의 시인데 선생님이 요번에 함께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시 볼 때 내가 뭐라고 했니? 자, 화자가 누군지 찾아야 돼. 왜? 시에서 말하고 시를 끝맺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화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자라는 존재는 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를 한번 찾아봐 라는 것들 했습니다. 화자 누구야? 그러면 이 화자가 혼잣말하는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중을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거야. 그럼 그 무엇이 무엇인가? 시적 대상을 찾고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는가?
어저와. 그러면 그 말하기 방식이라든가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태도, 스탠스는 어떤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알고 있으면 화자가 어떤 정서를 지니고 있을까? 그거까지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요거 한번 꼭 정리하라 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학 시를 만날 때는 이런 거 찾는 거 습관적으로 좀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요건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 시를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자. 요 시의 포인트는 뭐냐? 자, 그러나 2연에 나오는 첫 번째 그러나라는 시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앞연에서는 1년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밥상 풍경이 어땠나 옛날 밥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우리가 2연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얘기했지? 현재 밥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3년에서는 지가 하고 싶은 말 했지? 맞지? 지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 그래서 옛날 밥상은 어땠다고 이게 우리가 얼굴 반찬, 얼굴이 반찬이란 거에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간식도 나오고 맞지?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온다. 그 메인 밥상에서 옛날에는 복작복작 거리면서 별거 아닌 반찬을 두고도 하하호호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어떻다? 아무리 좋은 반찬들이 이렇게 많아도 결국엔 alone 혼자서 먹게 되더라. 왜? 다 가족 나한테 관심 없어. 다 밖으로 자기 할 일 바빠서 나갑니다. 돈 벌러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사회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게 자 개인화되고 물질은 어떻다? 나 너무너무 싫어. 이런 거 싫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렇게 복작복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는 가족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자 여기도 우리가 뭐가 숨어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더라. 그럼 선생님 여기 뭐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미스터 방은 1940년대란 말이지 맞지? 자 그거 지나고 우리가 6.25 전후로 겪으면서 예전부터 우리가 뭐 삼성이 나오고 뭐 하이닉스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산업부터 출발했을까? 맞아. 1차 산업 뭐? 같이 농경사회소에서 벼 키우고 밥 메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때 당시엔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아침에 출발 요시 땅 할 때부터 많이 우르르 가가지고 많이 일하고 많이 하고 빨리 와야 돼. 자 그러려면 우리가 가족 단위가 대단위가 움직여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숙모 다 모여가지고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쭉 이어지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 자, 산업사회로 발달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핵가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4차 산업까지 넘어오게 되고 핵가족이 이제는 개인 1인 가족까지 나오게 되는 시절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자,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개인화 비판하고 가족 공동체 해체제잖아. 요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빨리 회복하자. 우리 서로 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서 좀 따뜻한 사회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건 간단하게 좀 끝내본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간송 전형필은 글쎄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서 좀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교과서 활동 중심으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께서 혹시나 더 정리해 준 게 있으시면 그거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했던 거 까먹지 마. 말하기 불안.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소설을 읽어봤고 시를 읽어봤어요. 특히나 우리 미스터 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표현적으로도 그렇고 풍자라는 표현 기법을 배우기도 좋고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엮인지 알아보기도 좋으며 소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얼굴 반찬 요 시 가지고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엮어서 한번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주제의식까지 한번 찾아볼 수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까지 마무리 잘해서 우리 즐거운 여름방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